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에 9월, 10월 초까지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라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성장 속도가 공급망 차질, 구인난,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소 둔화가 되었다라는 분석과 단기적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대다수 지역에는 소비 지출이 긍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자동차 판매 많은 지역에서는 재고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감소했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의 경우 노동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노동 공급으로 인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라고 보고가 나왔고요. 특히 기업에는 높은 이직률을 경험하면서 강한 임금 상승률, 유연 근무제, 보너스 지급 등이 제한됐다라는 언급과 물가에 관련해서는 대다수 지역이 상품과 원자재 수요 증가에 크게 상승했으며 투입 비용의 증가 또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상품 부족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과 퀄스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치의 2배에 달해 상승 위험성이 상존한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와 고용 목표 상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며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4%가 되면 야 우리 다른 카드 꺼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상당히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인플레에서 앞부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라는 인플레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심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올라간다. 야, 지금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라는 심리적 구도가 많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죠? 즉, 이 인플레 부분이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기대에 따른 인플레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냐, 적게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인데, 내년에 생각보다 기대 인플레가 높게 나오면,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 대비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어. 근데 반면에, 금리 인상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국들에 따른 중국의 생산성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와 주어야지만 가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하는데 그 정도 또한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도 좀 어렵고 저렇게 하기에도 좀 어려운데 과연 연준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도 매우 내년에 좀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생각보다 인플레가 너무 세게 나온다고 하면 그 카드를 슬그머니 꺼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내년에 계속 가져가면서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됐던 간에 내년에 무조건 한 번은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가장 파급력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싸게 코인을 줍줍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의 가격법 30조를 근거해서 석탄 시장 개입할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했는데요. 가격법 30조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군무원과 지방정부가 가격이나 이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발개위는 가격법이 규정한 모든 수단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석탄 가격에 따른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6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플레 통화 긴축에 관련 우려가 상쇄되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점이 하락한 요인으로 나와져 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4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호주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달러화 약세 또한 시현되면서 상대적 가격 우위가 부각되면서 전일 대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과, 유가가 배럴당 83달러 선에 계속 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선박 가격 개입 소식과 에너지 공급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즉 그만큼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회복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 부의장이 야, 우리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크게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을 왜 꺼내는지 알고 계시겠죠. 그런 측면도 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유회사들이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끝내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러시아 정부가 천연가스로 비트코인 채굴을 고려 중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글쎄요라고 하는 이유가 ESG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의 미국 쪽으로 넘어갔던 이 비트코인 채굴 부분이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이런 측면의 개입으로 인해서 과연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또 보여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간을 보려고 하는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좀 볼 수가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새 두나무가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탁구 리틀 타이트 스폰서도 맞고요. 최근에는 각각 을이 좀 바뀌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기사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금융 아시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금융 지주 부분의 지분을 이 두나무가 업비트가 지분 인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예,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을이 좀 바뀌려고 하는, 길들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 모 회사가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GBTC를 매수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경영진 재량에 따라 공개 시장에서 매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현물에 일단 전환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거니와, 그리고 최근에 아크인베스트가 뭐 굳이 ETF를 개입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이유도 이 GBTC 쪽에 좀 쏠쏠한 재미를 챙겨 먹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을 같이 썼죠. 실제 현물도 줬고, 그러면서 GBTC도 같이 줬고, 그리고 관련된 코인 베이스의 주식도 담고 스퀘어도 담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또 맛보고 있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꼭 코인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시야도 같이 좀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순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소는 어차피 여러분들의 선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롱이든 숏이든 간에 어차피 거래 수수료에 대한 차익은 거래소가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가장 이롭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보호도 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손해율이 나와도 수익분의 손해율 부분을 같이 양도 부분을 같이 해버리면 상세가 돼서 세금을 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입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으로 또 알 수 있는 대목은 여전히 머리가 똑똑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머리 쓰고 싶지 않는 자는 육체적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돈 액수만 보고 저 사람 되게 쉽게 돈 번다 라고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채권 운용사 핀코 CIO가 암호화폐 투자 고려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핀코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점이 상당히 재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과 미국의 SEC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승인, 프로쉐어즈 바네크에 이어 세 번째라는 내용과 그리고 아프 인베스트가 비트코인 선물 ETF 첫날 투자를 안 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으로 억만전자 피터 틸이 비트코인에 너무 적게 투자했던 게 아쉽다라는 부분과 여러분들도 여기서 알 수 있는 측면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리스크를 감안해야 돼요. 계속 부자 탓만 해봐야 그 돈이 여러분들한테 돈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복지는 여러분들한테 윤택한 삶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생계에서 일부 지원만 해주는 거지 사회적 제도로 최소한에 대한 보장만 해주는 거지 이게 삶을 윤택하고 되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끄집어 올려서 그냥 일반 삶과 비슷한 삶만큼 유지를 해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산성이 다 떨어지는 그 노인의 그 나이 기준이 맞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국가가 너가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많이 냈고 어느 정도 그만큼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른 봉사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생산성 말고요. 그것에 따른 일정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만큼 너한테 노후에 따른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니까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모든 자산가들이 자산의 대물림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수성가에 계셨던 분들은 다들 그 리스크를 다 감안하면서 투자를 했거든요. 시드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시드를 꽁냥꽁냥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이때까지 뭐 셀트리오 회장님이 가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이 밝혀지기도 했었고 되게 뭐 다산다난하게 살기도 했었지만 자기 장기 걸고 배팅 때렸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 명동에서도 소문 많이 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정말 그만큼 야수의 심장처럼 하시되 자기의 인생 신중하고 정말 무게감이 상당히 많게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여해서 정말 이거다라고 하면 베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베팅에 따른 책임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 책임에 따른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을 만한 플랜 B를 어느 정도 뚫어 두신 다음에 베팅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베팅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설계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거나 누가 이렇게 그것을 뭐 창조해내서 편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창조하고 길을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게 비로소 보람도 느끼고 삶에 진짜 자기가 이 정도만큼 노력을 했었을 때 이만큼 머리를 썼었을 때 그만큼 나오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진짜 희열감이 넘칠 거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런 굳건한 주관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의지하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 따른 보상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부분 나중에 국내로 복귀를 하면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중간마다 요새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즌이 거의 이제 가까이 왔고 그리고 최대한 올해 나올 수 있을 만한 특급적인 호재는 거의 다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하면서 투자에 임하셔라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잔말이 길어졌네요. 그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 69,000달러의 이미지를 게재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위터,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로빈후드 등등 이런 회사들은 어차피 3분기, 4분기 실적에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니와, 그리고 해당의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고 해도 그 실적이 나중에 기대의 실적에 부여할 수 있을 만큼 투자자들이 대량 이탈하지 않게끔 무언가를 좀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성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비로소 지금부터 약간씩 딸랑딸랑 거리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투버에서 신규 멀티체인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특정 코인에 이렇게 연계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본인의 뭐 그림판이든 파워포인트든 뭐 엑셀이든 정리를 해놓고, 내가 이런 코인의 반사적인 부분이 무엇이 좀 있고 내 코인이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연계적인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생태계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잘 조각조각 맞춰 보신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인 이런 멀티체인에 따른 프로젝트가 대략적으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되면 개수가 좀 줄어들고, 그만큼 스테이킹 효과로 인해서 또 그만큼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매우 적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압이나 유동성이 또 충분하게 또 제공이 되면서 생각보다 더 펌핑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또는 디파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여기저기 묶이면서 또 나오지 않게끔 또 세팅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형태로 좀 크게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또한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CME의 이더리움 선물 미체결 약정이 10억 달러 기록의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과,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선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 현물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출시로 비트코인 미래에 훨씬 밝아졌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 랠리가 가열되고 있다. 일부 자본은 알트코인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해당에 있는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해당의 도미넌스 추이가 약간의 알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큼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주간은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있는 장이 약간씩은 알트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주고, 오랫동안 이제 비트가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도미넌스 추이도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조금씩은 숨을 돌릴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알트에서 이제는 곧 알트의 바람이 오게 되면 그 알트의 바람에서 어느 정도 차익을 좀 누리는 전략이 가장 건강상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니와, 그리고 이더의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시 의 전략 본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강세장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은 비트코인 랠리를 주도하고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물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실제 거래량이 현물에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선물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당에 있는 이게 올라왔던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스위칭이 돼서 알트 다 빠지고 올라왔는데, 알트가 생각보다 같이 교차해가지고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측면은 조금 더 뺏어오긴 했고, 알트의 도미는 조금 더 뺏어오긴 했지만 좀 덜 뺏겼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면 그냥 비트 스위칭 되면 알트 도미, 알트 스위칭 되면 비트 도미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게 보면 깊게 볼 수 있지만 적게 보면 적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틈만 나면 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로 비트코인이 더 가거나 더더더 갔었을 때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정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요거 제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청구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1분 안에 클릭 한 번씩이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계정 하나로 3개씩 할 수 있으니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되면 양보 안 합니다. 왜 양보 안 하냐? 자, 봐보십시오. 이제 700만 코인 투자자 세금 떼는데 가이드라인도 없는 정보. 가이드라인 없어요. 예. 그냥 일단 때리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거 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좀 그러냐. 잠재적 범죄자를 모든 국민들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700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코에 콕을 저 새끼 잡아야 되겠다. 저 새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쳐놓고 볼까? 쳐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기준이라도 명확히 해놓고 하던지. 근데 맨날 입으로만 해놓고 뭐 큰 틀만 해놓고 이것에 맞거나 약간의 좀 불만이 있거나 하면 자기 입맛대로 다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해놓고 하면 제가 그나마 뭐 찌푸리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떼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줄 서서 전세 계약합니다 해서 부동산 부분도 대출 축소에 난리 나는 부동산이라고 나와서 최근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세 대출 부분은 건들지 않기로 한 거예요. 분양 대출하고. 이것만 보아도 어떤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반기 때도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장도 교체를 했죠. 예, 그 사람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 예, 그러니 우리의 파워는 뭉치면 파워가 단단해진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전세대출 집을 산 것도 아닌데 전세인데 제 말이 뭐 한 요 정도까지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별로 판 건 없다. 저번에 팔았던 거 빼놓고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 실적에 영향이 없다. 라는 것과 송보드 코인에서 나왔던 내용으로는요.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자, 11월 5일 스냅샷이 ESFI 코인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코인원 쪽이 일단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으로는 레저, 디센트, 메타마스크 뭐 등등이 좀 보여지네요. 일단은 발행량이 적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가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분의 작성, 호들님이 작성했던 주장입니다. 네, 송보드 235개 엑스파이 한 개 에어드랍, 엑스파이 에어드랍 지원되는 거래소는 국내에서 코인원, 해외로는 비트루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개인 제값은 디센트 마인이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사항, 업비트는 엑스파이 코인에 대한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거 또 먹튀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비싼 업비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목록 정리, 어셈블 프로토콜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예고로 200% 급등을 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중 비싼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아, 비토, 저스트, 무비, 온털, 선, 루나, 트론, 디비전, 크로미아, 오브스, 오션, 세럼, 다드, 인젝티브 프로토콜, 스택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LSX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나스닥 CEO가
LXX 겁나게 밀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컸죠. 그러니까는 또 이제 같은 규제 기관끼리 쎄쎄쎄 하면서 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LXX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판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형태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LXX를 인수 부분을 값싸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 콩쿠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계속 들고 있는 전략도 좋긴 하지만 저는 항상 자기의 인생, 자기의 이제 각 구독자 여러분들마다 나이 연령대 다 다르고 또 뭐 준비에는 그런 기회 터닝 포인트가 다 다르죠. 누구는 유학, 누구는 뭐 취업, 뭐 누구는 뭐 주거 아니면 뭐 누구는 가장 중요한 결혼 뭐 이런 등등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 될 것입니다. 누구는 또 뭐 치료 비용, 뭐 부모님 치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치료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부분에 개인적 사정이 있겠죠.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었을 때 과연 내가 여기에서 더 놔뒀을 땐 더 많이 가긴 하겠죠. 인플레 부분을 항상 모든 투자 자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서 더 높게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런 인플레 부분을 어느 정도 설계치로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 돈이 필요한 수단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지. 돈이 우선적으로 삶에 진짜 제일 영순위로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도구이고 수단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 내 인생에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일정의 저기 진짜 저기 수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행복의 뭐 중요한 일정 도구일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에 맞춰서 써야 그게 정말 빛을 발하는 거지. 나중에 애끼다 되면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애끼면 똥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쓸 때는 좀 쓰고 차익해서 좀 쓸 땐 쓰고 부모님한테 좀 뭐 효도 드릴 때도 또 써주고 연말이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바는 결론은 건강한 투자로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까지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차익을 내서 약간 가족들과 좀 행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도 좀 쓰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차피 이번에 하락 시즌이 저는 딱 2번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테이퍼링이 되는 시점에는 모든 투자 자산이 밀렸던 지표를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 됐던 간에 현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상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진폭은 크겠지만 첫 번째 금리 인상 때는 엄청나게 파동이 크기 때문에 왜 파동이 크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예측을 못했던 국가들도 있고요. 예측을 했다라고 해도 약간 체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았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한 번 하면 어차피 몇 번은 더 하겠거니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때는 뭐가 됐든 간에 현금의 일부는 좀 들고 그때 좀 기간을 기다려서 먼저 사고 보자 이것보다 인내하는 인내심도 좀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물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4년 전 때부터 물려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좀 쓸 땐 쓰고 투자할 돈은 또 좀 남겨놓긴 하지만 제발 좀 쓸 때는 쓰자. 네. 그리고 건강하게 투자하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알트가 어차피 11월
정도 때는 한 번의 알트에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바짝바짝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